안녕하세요. 서울유학 이민의 김남호 이민법무사입니다. 7월부터 여러가지 변화가 항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최근에 갑자기 졸업생 비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졸업생 비자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비자에 대한 공지사항은 사실 작년 11월에 이민장관에 의해서 이미 발표가 되었죠. 그 중에서 마스터 졸업을 할 경우에 3년으로 졸업생 비자가 나온다. 그 다음에 GW 스트림으로, 즉 쿠커리라든지 자동차 정비든 이런 GW 스트림 과정으로 졸업생 비자가 1.5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어. 이거는 이민장관이 발표한 다음날 비자 승인 레터에서 저희가 이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미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고 조금 헷갈려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GW 스트림으로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nominated occupation, 즉 직업군 선정에 대한 requirement가 remove 된다라는 그런 공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 11월에 포함된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언급한 게 12월부터 해서 6월 말까지 해서 준비를 해서 7월부터 시행시킨다라고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무사님께서는 졸업생 비자를 그럼 신청할 때 직업군을 없앤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직업군을 없앤다, 즉 그 삿바로 비자,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직업군을 노미네이트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기술 심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공부하거나 그 자동차 정비나 용접, 카펜터 이런 걸 졸업하신 분들이 졸업생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 신청 전에 기술 심사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발표에 의하면 7월 1일부터는 기술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도 기술 심사 결과물이 없어도 4% 비자가 승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군 선정이 필요 없다. 즉 스킬드 오큐페이션 리스트랑 상관없는 학업을 하셔도 졸업생 비자를 이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 과정으로 공부를 했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직업군이 스킬드 오큐페이션 리스트 안에 없기 때문에 GW 스트림으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7월 1일부터는 비즈니스 과정을 졸업을 하셔도 혹은 다른 여러 과정을 졸업을 하셔도 다른 조건을 충족을 시킨다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업군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없어지지만 다른 졸업생 비자의 신청에 대한 요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너무나 중요한 게 스터디 리퀘어먼트라는 게 있어요. 즉 내가 2년 동안 학업을 한 거에 대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졸업생 비자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 2년 학업 기간 안에 포함된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특정한 퀄리피케이션을 공부를 해야지만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정한 퀄리피케이션 당연히 학사, 석사 과정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 보케이셔널 레벨에서는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혹은 디플로마 과정의 레벨만 특정 퀄리피케이션에 포함이 돼요. 즉 디플로마를 졸업하셨다, 디플로마로 2년 학업을 하셨다, 그러면 괜찮아요. 디플로마로 2년 하셨다 하면 졸업생 비자 요건을 충족시키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내가 요리, 자동차 정비, 용접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면 디플로마가 아니라도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자체가 엘리지블 퀄리피케이션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 요건에 스터디 리퀘어먼트를 충족시켜요. 자, 그런데 좀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2, 3 과정, 커스터머 서비스, 하스피탈리티 3, 4 과정, 이런 과정은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도 아니고 디플로마 레벨의 학업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여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새롭게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뭐 디플로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디플로마 오브 리더십 매니지먼트, 디플로마 오브 비즈니스, 디플로마 오브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과정을 졸업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직업군에 대한 선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2년을 학업을 하셨다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Certificate 3 Aged Care, Certificate 3 Hospitality, 뭐 비즈니스, 커스터머 서비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마케팅 이런 서티피케이트 과정이고 이 과정이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이 아니라면 여전히 2년을 학업하셨어도 졸업생 비자로 신청은 여전히 하실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이 새롭게 발표될 때 또 추가가 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 스터디 리ኳ어먼트에 대한 변화 혹은 면제 조건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즉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금방 말씀드린 과정으로는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요즘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저희 클라이언트들이랑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기술심사에 대한 조건이 없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뭐 베타시스를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셨던 분들, 직업군들, 뭐 드라프트 퍼슨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좋죠. 행운이죠. 왜냐하면 뭐 한 400불 들어가는 그런 기술심사 비용 자체가 면제돼서 들어가는. 근데 TRA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개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지금 졸업생 비자를 들어갈 때 TRA PSA 200달러를 아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추후에 내가 기술 이민을 하기 위해서 NUA 잡레디 프로그램에서 1, 2, 3, 4를 다 마쳐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거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결과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들어갈 때 PSA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갈 때 다시 1단계부터 밟아야 돼. 그럼 그때 1단계를 심사를 하면 늦어버려요. 그래서 기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나 씨가 많이 PSA 하시는데 PSA를 뭐 그런 면제 사항이랑 발표되는 건 상관없이 그냥 계획했던 거에 맞춰서 빨리 PSA는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TRA를 통해서 졸업생 비자 신청하는 요리, 자동차 정비, 카펜터, 캐비넷 메이킹, 페인터 뭐 이런 직업군들이 있죠.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대부분 TRA 통해서 하니까 그분들은 기술 심사가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뭐 PSA 1단계는 그래도 밟는 게 낫지 않나.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거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술 심사가 없이 GW 스트림을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나 기술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을 졸업했다면 1단계를 어차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고려해서 정말 기술심사 없이 신청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기술심사를 할지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디플로마 오브 리더십 매니지먼트, 디플로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직업군 선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스터디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키는 이런 학업을 공부하셨을 경우에 내가 졸업생 비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하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과연 내가 디플로마 끝나고 영주권 학과를 통해서 다른 학업을 통해서 호주 영주권을 도전할 것인가? 만약에 도전할 거다 나중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졸업생 비자는 아껴두셔야죠. 졸업생 비자는 2번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추후에 영주권 학과를 공부를 하고 그 학과와 관련된 잡을 구해야지 요즘은 영주권을 갈 수 있어요. 잡이 없으면 영주권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진짜 거의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미. 그렇다면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디플로마가 끝났다, 디플로마 나는 된다 해서 졸업생 비자를 쉽게 신청하기보다는 조금 본인의 퓨처 플랜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단순히 약간 스테이 목적으로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디플로마 과정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정이 너무나 좋은 결정이겠죠. 저렴한 비용으로 풀타임으로 2년, 브리칭까지 하면 거의 3년까지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졸업생 비자가 또 적용이 된다라는 거 본인한테. 그러면 좋은 결정일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솔유학이미 SNS인지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